오늘 도착한 첫 번째 지역은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2차전 지역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 흐름들이고요. 네. 2차전지는 다행히 뭐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에코프로가 먼저 돌아서는 모양새를 나타나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주목할 요인들이 좀 있는 겁니까? 올라오는 이유들은요? 오늘 뭐 그 에코프로에 관련돼서 특집 기사가 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에코프로 양극재 전공정에 그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했다는 요 뉴스가 특집 기사가 있어서 요거 좀 소개해 보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한 청실화가 나왔다. 네. 두 가지 뉴스가 있어서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포항 그 0일 만에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원료랑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그 완결된 생태계를 갖춘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지를 보유했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거의 고유명사처럼 네. 진행되고 이제 이거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뭐 포스코라든가 이게 많이 있고요.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 했다. 그래서 원가 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게 핵심이고 또한 이제 물류도 자동화해서 물류비까지 절감했다는 것이고요. 업계 수준의 최고 수준의 지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좀 구현하고 있어가지고 뭐 재고가 이런 것도 이제 그 직원이 패드에서 클릭만으로도 재고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리사이클링은 에코프로 CNG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구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소나 리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양극재는 뭐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EM이 있고 요게 양극재 도펀트 이제 첨가제 하는 게 이제 에코프로 HN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양극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는 이제 에코프로 AP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게 그 탱크로리를 통해서 안 하니까 훨씬 더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전구체 33% 그리고 리튬 26% 니켈 31%를 내재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좀 얘기를 했고 오창과 포항에 이어서 헝가리 그 캐나다 그 백안쿠어까지 양극재 합작 공작들을 만드는데 이러한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을 다 적용하겠다라는 게 지금 동세 목표고요. 오늘도 장중에 이제 에코프로가 시장이 이제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거든요. 초반에는 강했다가 밀리면서 밀렸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청실화가 있다. 그래서 거래소가 검토 끝에 내부 통제 장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섰고요. 그 발행사는 승인에 대비해서 증권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10월 내 공모도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거래소가 오늘 이제 추석 연휴 기간 그 전후로 해서 예비 그 승인 발표를 할 것으로 대비해서 증권 신고서를 준비 중이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발행사 대표이사인 그 김병훈 그 사장이 거래소 질적심사 주요 관문 중에 하나인 경영 인터뷰를 마쳤다는 얘기라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부 통제 장치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시장 대비 좀 강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그 전구체 그 의존도가 95%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사안이고요. 전구체 내재화의 국산화의 측면에서는 가장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은 사실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인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그 FOMC 이후에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한 4번 정도 기대했다가 2번 정도로 이제 점도표가 올라가면서 지금 그 시장과 연준 간의 눈높이를 좀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수 조정 받는 거라서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는 이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일단 어쩔 수는 없거든요. 같이 조정을 받는 건데 그나마 오늘 좀 에코프로의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고 그리고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에코프로의 그 외국인들 지분이 5%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5% 미만에 있다가 9%까지 증가를 했는데 MSCI 편입 이후부터 그런 매수세가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지금 5% 정도 들어왔던 이 외국인 지분이 장기성 자금이고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이제 곧 7월 26일부터 이제 그 상당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빠질 만큼 빠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거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올라온 거는 쇼커버링이 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쇼커버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원래 매수세가 들어와 버리면은 기존의 공매도 세력이 다시 또 숏 스퀴즈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주포가 들어오기 전에 공매도 쪽에서 먼저 좀 차익을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재 가격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들이 좀 있는데요. 리튬 가격은 뭐 많이 하락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양극재 가격을 좀 하방으로 내리는 요인들 알고 있는데, 니켈 가격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채굴업자들을 이제 견제하면서 니켈 생산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럼 니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럼 니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게 양극재 가격을 올리는 긍정적인 요인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됩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 요인으로 봐야 되죠. 네. 왜 그러냐면은 리튬뿐만 아니라 네. 니켈 가격도 그 3분기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거의 뭐 4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기업인데 올해 이제 니켈 채굴량을 한번 줄이겠다라는 이거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 원래 10월달에 그 새로운 니켈 채굴 쿼터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불법 채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신규로 올해 새로운 니켈 광산에 대한 신규 생산 쿼터를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그 니켈 채굴 업자들의 좀 부패 협의가 불거지면서 일단 신규 생산 쿼터 승인에 제동이 걸렸고, 그리고 최근에 니켈 채굴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불법 채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생산량을 좀 제한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던 니켈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될 것이고요. 사실 광물 가격은 이렇게 급등락하는 게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일단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반등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일정 부분 올라가서는 니켈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게 그 NCM 배터리 원가의 70%가 리튬이고 한 20%가 니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니켈에서는 그 양극재, 그러니까 NCM에는 하이니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니켈 함량이 어쨌든 많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럼 니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LFP 배터리에 비해서는 다시 원가 원가 경쟁이 부담이 조금 있고, 부담일 예. 수 있는 거고, 예. 반대로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LFP가 가격 경쟁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간의 그 가격 경쟁력은 이 광물 가격에 의해서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지금 니켈이랑 또 리튬도 최근에 그 공급 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뭐 니켈이라든가 뭐 리튬도 좀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거 니켈 얘기했으니까 리튬도 같이 얘기하게 되면은요. 네. 지금 그 니켈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막 의견이 분분한데, 그 모든 그런 여러 보고서를 봤을 때는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튬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리튬. 네, 리튬 네, 같은 네, 경우에 그게 이제 그 피치 솔루션 연구기관인 BMI에서 내는 보고서가 있는데 2032년까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전기체용 리튬 수요가 연평균 20.4% 증가하는데 중국의 리튬 공급량은 연평균 6% 느는데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장은 조금 이렇게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튬 가격도 이 급등락의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고 평가 손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때 LNF가 크게 어닝 쇼크가 났던 이유 중 하나가 리튬 가격이 비싸게 산 재고가 급락해서 재고 평가 손실이 컸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광물 가격은 상당히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 걱정하거나 우려하거나 근심되는 게, 중국이 미국을 어쨌든 지난번에 고시원도 그렇고 이렇게 우회 진출할 가능성인데, 미국 하원이 테슬라에다가 CATL과 계약 내용 좀 밝혀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해외 투자할 때 이렇게 뭐 합작 법인 하지 말아라, 100% 투자해라, 오히려 뭐 그런 얘기를 해서요.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엔솔 관계자한테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중국 지지를 사실상 거의 다 막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실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그 4월달에 그 포드랑 CATL 간의 그 미시간주 배터리 짓기 위해서 이제 그 뭐 기술 협의 맺은 거에 대해서도 지금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이제 이거 자세히 그 해명하라고 그 성명서를 냈거든요. 촉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 하원에서도 그 IRA법에서 우회하는 이런 그 포드
CATL 합작 관련돼서 조사를 착수해서 지금 옐런 그 재무장관한테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이거 조사 계속 진행돼서 아마 이게 더딜 거고요. 그리고 이제 CATL에서 중국에서도 CATL 쪽에다가 해외 합작 법인은 지분 100%를 할애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어려울 것이고 EV 에너지가 지금 합작을 해서 지분 10%를 정도 투자해서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시원 같은 경우도 지금 미 정부에서 이것도 조사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건도 마찬가지로 그 포드 건과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해명하라. 혹시 CATL과 별도의 어떤 기술 협의라든가 이런 거 제안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상세히 해명하라고 지금 촉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IRA법 배경 자체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그 배경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든 우회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미국의 뭐 LFP 배터리 그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싼 LFP 배터리를 허용하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중국 배터리는 아예 못 오게 원천 차단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도 그 뭐 하이니켈 그 NCM 3원계만 다원계만 하는 게 아니라 LFP라든가 뭐 하이망간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중저가형 배터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한테 당연히 뭐 반사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도 중국을 좀 견제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EU에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지금 조사를 하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중국 업체 특히 BYD 같은 경우가 차를 좀 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공급을 하지만은 차 자체를 이제 부품을 자체 조절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정말 좀 덤핑 가격의 수준에 달할 정도로 이제 중저가 그 차들 많이 내놓는데 이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이제 특히 프랑스 업체들, 포드라든가 유럽의 차 업체들. 그래서 프랑스 업체가 좀 중소형 차들이 좀 많이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폭스바겐도 지금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고전하다 보니 이제 그거를 조사 요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EU와 그 유럽과 특히 중국 간에 이런 무역 전쟁이 좀 벌어질 거라서 보여지고 자국의 어떤 그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규제하는 수순은 이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ETF 얘기를 좀 하면요. 얼마 전에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내놔서 한 운용사에서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또 집중 투자하는 ETF가 이번에 BNK에서 하나 출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2차 전지 전체나 그러다가 사실 양극재 집중 투자하는 ETF는 처음은 아니고요. 네.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ETF 개설되고 이러는 것들 수급상에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BNK 2차 전지 양극재 ETF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양극재랑 배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이랑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3사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양극재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지금 그 구성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비중을 좀 다르게 하지 않고 다 균등 비중으로 한 9% 정도로 일정하게 두고 그리고 리밸런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게 그 양극재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는 게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체, 코스모 화학, LNF, LG화, 코스모 흰소재 이렇게가 이제 양극재 기업 또는 양극재 지주사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3사 이렇게 양극재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동일 가중 방식이라서 저희 딱히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뭐 이런 것도 뭐 2차 전지 종목 픽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 기업들 다 넣네, 뭐 그죠? 네. 그러니까 이 ETF 만들 때 양극재라고 소위 이제 양극재 업체만 한 3개 딱 해놓으면 사실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네. 이제 여기 회사도 이 ETF를 출시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서 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테마라고 되어 있는데 테마주는 감소했던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이제 7월 이후부터 반등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수출액이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으로 양극재 수출 가격 역시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단기적 반등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2024년 이후 대부분 차량이 전기차로 출시되면서 양극재 업체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된다. 출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합니다. 2025년도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에 맞아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2차 전지 투자, 특히 양극재랑 양극재 지주사 이런 배터리 기업들은 2025년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라 뭐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그 리튬 가격 하락이 양극재 판가 인하 압력을 줘서 양극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반면에 그걸 이제 Q로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지표 나오는 것들은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양극재 가격 자체도 이제 조금 돌아 나오는 모양이죠. 수출 데이터도 보고 그러면 3분기에는 그러면 이제 P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업계에서 이제 4분기 정도에서는 P가 좀 반등할 4분기쯤에요. 거로 예. 올라갈 거로 얘기를 이미 해왔고요. 지난 에코프로 쪽에서 얘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8월달에 국내 양재 수출액과 수출량이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그 전월 대비해서 1.6% 증가해서 11억 5천만 달러 됐고 수출량도 2만 7천 톤 정도에서 한 1.6% 증가했고요. 가격도 7, 8월 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수출액 자체는 좀 올라갔고 9월 달 이제 잠정치가 이제 나왔는데 일단 10일까지만 보면은 가격이 한 전월 대비해서 2.1%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P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요 반등하는 게 좀 그 반등폭이 좀 약하기 때문에 3분기는 시장의 예상대로 실적 컨센서스보다 실적 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도 좀 계속 조정받고 반등을 쉽게 못한 이유도 이런 그 실적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양극재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세가 있다고 했고요. 지난 그 2분기 실적 볼 때 에코프로에서는 올해 그 양극재 판가는 10% 하락 그리고 그 PQ는 20%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됐는데 Q는 그 이상 좀 도달할 것 같은데요.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 이제 이론가랑 실제 판가랑 완전 좀 괴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가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챔이 있는 청주랑 포항은 그래도 수출액의 상승폭이 견조하고 좋은데 그 LNF가 있는 이 대구 지역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에코프로라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체엠은 실적을 좀 하회할 수 있지만 선방을 할 것 같고 LNF는 사회 수준을 넘어서 쇼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주주분들은 만약 같은 양극재를 가져가지더라도 이동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이제 지역별로 수출 데이터를 딱 보면 그 지역에 어디가 있느냐, 그죠? 네. 이걸 이제 추론을 해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최근의 이제 이슈들은 거의 짚은 것 같고요. 그러면 전략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뭐 적극적인 스탠스를 안 취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명절 지나고 다시 2차 전적으로 좀 가볼까? 반등이 올까?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은요? 일단 4분기 때는 어쨌든 뭐 큰 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으니까 일단 4분기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여지껏 투자 안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과연 투자를 하실까는 저 의문이 일단 있고요. 그렇긴 하죠. 제가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선행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지 이걸 견뎌낼 수 있거든요. 빠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오르면 샀다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뭐 이거는 뭐 언제 사냐 언제 이런 타이밍보다도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이제 그 2차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2025년까지는 좀 가져가게 된다고 좀 보기 때문에 타이밍보다는 타임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2025년까지 최소 2025년까지 장기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밍보다 타임 호라이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시간의 지평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여전히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 중심으로. 네, 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정도 가장 보시는 게 네.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님과 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쭉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심해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